자, 여러분들, 우리 전 시간에 이어서 우리 복식부기의 원리 한번 배워보도록 하죠. 제가 어제 첫날인데 숙제를 좀 내어드린 것 같은데요. 좀 익히고 오셨나요? 네. 그래서 어제 했던 거 잠깐 되돌아보죠. 그죠? 어제 가장 중요한 거 꼭 익혀오라고 했던 게 있는데요. 우리 그거죠. 그죠? 그러니까 수익과 비용이, 그죠? 자산과 부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래서 보세요. 자산이라는 건 결국은, 그러니까 수익이라는 말은 돈 벌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자산이 어떻게 될까요? 증가하죠, 그죠? 자산이 증가하고. 그럼 부채는요? 변화가 감소할 것이고, 그에 따라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요? 자본이 증가한다. 이렇게 아셔야 되겠죠? 비용은요? 돈 쓴 거다. 이렇게 보면 돼요. 돈 나갔다는 거는 나의 재산이 그만큼 떨어졌잖아요. 재산이 떨어졌고, 그리고 그에 따라 부채도 증가하고 자본도 감소한다. 이런 것들을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죠? 자, 그거를 일단 알고요. 우리 오늘 본 주제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회계죠. 그죠? 여기는 뭐라고 했습니까? 정부다. 그죠? 정보를 만드는 거예요. 회계는. 정보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회사에 관심 있는 사람을 정보용자라 하잖아요. 그런 자한테 이 정보를 제공하는 목적이라고요. 목적. 그러면 이 정보는 뭐냐 했을 때 바로 FS 있죠? 재무제표가 되겠습니다. 재무제표가 되죠. 그죠? 그런데 재무제표라는 것은 결국은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재무에 관계된 모든 표라고 했지만 우리 보통 일반적으로 5종으로 나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5개를 좀 알아야 되겠죠? 네. 자연스럽게 익혀질 거라고 봐요. 근데 이거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작성 책임은요? 경영자가, 그죠? 작성 책임이 있다. 이렇게 보면, 여기 작성 책임은 경영자한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보를 만들려면 뭔가 도구가 필요해요. 그 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도구가 필요하다. 그죠? 이 도구가 바로 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있죠. 정보를 나중에 이용하는 측면, 그죠? 나중에 얘기고, 지금 당장은 뭐예요? 만드는 원리를 이해해야 돼요. 기본적인 기초 작업에 대한 이해가 베이스가 안 단단하면 나중에 있죠. 이게 조금만 변형해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처음에 여러분들이 있죠. 베이스를 잘 잡아야 돼요. 기초를 왜 중시하냐면요. 견고한 기초 위에 많은 걸 얹으면, 그죠? 좀 중심을 잡을 수 있지만, 기초가 약한 분들은요. 자꾸 자기 지식을 얹으면 조금만 탁 치면요. 휙 넘어가 버리죠. 시험 문제에서 이런 분이 있어요. 조금만 변형하면 못 맞춘다. 이거는 뭐냐면요. 이 단편적인 거 많은 거예요.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앵무새처럼 1-1은 2라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더한다는 개념을 이렇게 배워줘랬는데 더한다는 개념이 없으니까 1-3은 얼마냐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단편적으로 1-1은 2라는 걸 배우면 안 돼요. 2라는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 더한다는 있죠. 이 개념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지 용용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접근을 처음에 좀 잘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해보죠. 여기서 보면 북이라는 건 뭐냐면 북이는 어제 얘기했듯이 상부에 뭡니까? 기록이라는 있죠. 그 줄임말이다 이 말이죠. 그죠? 상부 기록의 줄임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상부를 기록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죠. 단식북이, 복식북이. 근데 어제 우리가 얘기했던 거는 뭐가 될까요? 이 북이라는 건 결국은 복식북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복식이라는 게 뭘까요? 거래의 이중성이라고요. 조금씩 어제 했던 거에서 약간 어려운 말을 조금씩 붙일게요. 거래의 이중성. 이 말이 뭐냐면, 우리 모든 거래는 인과관계가 있더라고요. 그죠? 인과란 말 중요하죠? 인과란 말이 중요해요. 인과란 말. 여러분들, 인과는 어디서 들어봤습니까? 아, 저놈 인과응보야. 천벌을 받아 마땅해. 이런 거 들어봤죠? 네가 이런 죄를 지으면 그만큼 그에 응당한 벌을 받는다. 인과응보. 이런 거 배워봤지 않습니까? 그때 쓰는 거예요. 인과는 뭐냐면요. 여기 원인입니다. 원인인자. 한자는 어제 쓰더랬죠. 이거 결과 같죠? 그러니까 요 모든 거래는요. 원인과 결과가 있다 이 말이죠. 그죠? 모든 거래는 이 양측면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 결과의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를 만들 때 하나의 측면이 아니고 양 측면을 다 기록하면요. 우리는 잘 모르는 그 놀라운 정보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단박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몇천 년 동안 경험적으로 원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원리를 전 세계에 있는 사람 다 같이 배우는 거예요. 이 원리는 전 세계의 사람이 만드는 방법이 다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같이 만드는 방법이 같으니까 내가 만든 정보를 다른 나라에서 봐도 있죠. 그걸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영어를 같이 배우니까 이해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 똑같다 이 말이죠. 근데 이 말을 모든 글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양측면이 있죠. 양측면. 양측면 있잖아요. 양측면. 이 양측면이 복식이란 말이잖아요. 그죠? 양측면을 기록하려면 두 개를 기록해야 된다 이거잖아요. 그리고 이 양측면이 있다는 말을 멋지게 얘기하면 이거를 거래 이중성이라고 해요. 이거는 뭐 시험에 이론적인 시험에 나오니까요.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거래는요. 양면이 있다. 양측면이 있다. 이걸 멋지게 얘기하면 거래 이중성이라는 거예요. 모든 거래는 이중적이다. 그건 인과관계가 있다는 거고 원인과 결과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죠. 복식부기 원리를 양측면을 기록해야 되니까 당연히 뭡니까? 측면이 두 개를 나눠가지고 이 원인과 결과를 적는 있죠. 측면이 두 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측면을 그저 인위적으로 있죠. 누군가 모르지만 놀라운 발견에 따라 측면을 두 개로 나눈 거예요. 그리고 이쪽 있죠. 왼쪽 이거를 그냥 인위적으로 뭡니까? 차변이라 하고요. 그죠? 오른쪽은 인위적으로 대변이라고 했는 거예요. 그죠? 그럼 여기에 적는 원리 있잖아요. 적는 원리를 뭐라고 하냐면 이 똑같이 그죠? 모든 거 100원 똑같이 적어야 되거든요. 이게 차변에 100원이라면 여기 이쪽은요. 100원이 돼야 되지 99원 이렇게 적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복식부기 원리가 그런 거예요. 적대 원인과 결을 적대 금액을 뭐예요? 0.112원도 틀리면 안 된다고요. 딱 맞아야 된다고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있죠. 요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요거는 뭐라고 할까요? 이게 차변과 대변을 틀리게 기록하면 우리 에러가 날 거 아니에요. 그죠? 요거를 보통 어떻게 부르냐면 실무에서 대차가 차익이 난다 이렇게 불러요. 대차 차익이 난다. 대변과 차변에 차익이 난다 이거죠. 우리 나중에 전산 프로그램에 딱 치게 되면요. 이렇게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전산 프로그램은 다음 주 가르쳐 드릴 거예요. 뭘 배운 게 있어야지 그죠? 입력할 수 있으니까 전산은 제가 천천히 가르쳐 드릴 거예요. 한 조금 배우고 그러면 자 대체 차익이 뭔지 한번 볼게요. 차변 대변을 기록하는데요. 이렇게 해서 만약 차변에 기록 이거는 나중에 배우세요. 자 이렇게 했는데 대변도 같이 적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10만 원이 아니고 99,000원만 적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1,000원이 차이가 난다 이 말이잖아. 안 맞잖아요. 여기. 그죠? 안 맞잖아요. 복식부기 원리는 똑같이 적어야 되는데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위에 뭐라고 했습니까? 대차 차이가 난다라고 있죠. 프로그램에서 인지하잖아요. 그죠? 복식부기는요. 대차 차이가 나면 안 돼요. 그래서 대차 차익을 날 수는 있지만 그걸 계속 있죠. 이렇게 찾아가지고 고치는 작업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회계처를 딱 보면 대차 차익이 있다는 건 잘못했다는 거예요.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있잖아요. 똑같이 적는 원리 있잖아요. 모든 금액을 차변과 대변에 똑같이 적는 원리를 멋지게 얘기하면 뭐라고 하냐면요. 대차 균형의 원리라고 해요. 이렇게 똑같이 적는 거를. 대차 균형의 원리. 대차 균형, 대변과 차변은 똑같이 균형적인 금액을 적는다 해서 대차 균형의 원리 이렇게 불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죠? 지금 뭐 조금 있다가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올 거예요. 근데 이거를 보통 예전에 이 복식부기를 책을 쓰신 한 50년 전에 책을 쓰신 분이 이걸 대차 균형의 원리라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죠? 이걸 대차 평균의 원리라고 있죠. 대차 평균의 원리라고 이렇게 적는 바람에 그게 관행적으로 굳어졌어요. 근데 대차 평균의 원리는 아니에요. 엄밀히 따지면. 우리가 뭐 평균을 낸 적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말 자체가 처음에 잘못 굳어진 개념인데, 여러분 혹시 대차합, 그죠? 이 평균의 원리라고 들어본 분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엄밀히 따져서 올바른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요새는 어떻게 써요? 대차 규정의 원리가 맞는데 같이 써요.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그러죠. 시험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대차 평균의 원리라고 해요. 그럼 대차 평균의 원리란 말은 뭐냐 하면 차변과 대변을 똑같이 적는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대차 일정한 원리가 나타나요. 일정한 원리가 이거잖아요. 글의 양면을 이중성, 인과관계를 파악해가지고 있죠. 우리 대차 규정의 원리에 따라 차변과 대변에 똑같이 적는 원리가 뭐예요? 복식북이라고요. 그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글의 이중성이 뭔지, 대차 규정의 원리가, 평균의 원리가 뭔지, 그거를 이론적으로 막 얘기하잖아요. 별로 어려운 개념이 아닌데, 처음에 우리가 그 용어를 받아들일 때 낯설죠. 낯설어서 그래요. 자꾸 익숙하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이쪽 파트에 잡을 선택해서 이쪽에 일을 할 거니까요. 자꾸 용어에, 그죠? 매칭을 해 나가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원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양 측면에 적는 원리가 있을 거예요, 원리. 원리를 잘 배워야 되죠, 그죠? 근데 어려운 건 아니에요. 어려운 건 아닌데 연습이 필요해요. 우리 구구단이 되게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그죠? 구구단이 엄청나게 어려운 건 아니죠. 그런데 왜 구구단이 어려웠을까요? 저는 이런 말을 하면 여러분들 이상하게 생각할 거예요. 8단, 구구단 1단부터 9단까지 있잖아요. 제가 8단을 잘 외워요, 8단. 그 말 웃기죠? 뭐 1단, 뭐 2단, 3단 다 잘 외우는 거죠. 8단만 잘 외운다? 왜 그러냐면 아직도 기억나요. 그게 언제 곱셈을 배우는지 모르지만 뭐 초등학교 2, 3학년 때 정도 배웁니까? 하여튼 선생님이 저한테 지목했어요. 너 8단 외워봐. 이래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어나서 뭐예요? 동료들 앞에서 뭐 8, 1은 8, 8, 26 이런 식으로 그죠? 쭉 했단 말이에요. 굉장히 떨리잖아요. 처음에. 아기 때니까. 그러니까 기억이 막 엄청나게 했죠. 잔상이 막 떨리면서도 그걸 다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한 자극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구구단보다도 그죠? 8단을 되게 잘 외우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자극이 강하면 강할수록 잘 기억에 남는다 이 말이에요. 자각. 여러분이 공부할 거는 좀 넓잖아요. 넓어서 문제인 거예요. 몇 개만 공부해서 시험을 친다라면 어렵지 않는데 범위가 넓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범위가 넓으니까 보통 사람은 다 깨어르잖아요. 그죠? 좀 하다 보면 의욕이 팍팍 떨어져. 그럼 그다음부터는 안 해. 몇 번 안 하다 보면요. 그죠? 허지부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과가 어떻다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분명히 어떤 목적을 이룬 사람들은요, 고통이 필요한 거예요. 공부라는 거는 페어한 게임이에요. 내가 정확하게 한 만큼 성과가 와요. 사회에서 평등하지 않는 게 얼마나 많은데 내가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거 많다고요. 근데 그에 비해서는 이 공부는 뭐야? 내가 한 만큼 피드백을 주니까 해볼 만한 거 아닙니까? 그죠? 맞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 자격증은요, 상대평가가 아니잖아요. 저놈을 죽여야지 내가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일정한, 그죠? 수준의, 그죠? 점수만 득점하면 다 주는 거니까 상대방의, 그죠? 상대방하고 경쟁할 필요도 없는 거죠. 내 스스로 경쟁이 된다. 그러니까, 레이스가 롱텀이니까 뭡니까? 여러분들도 뭐예요? 좀 길게 가져가서 있죠. 꾸준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꾸준한 거. 루틴이 중요하다. 계속 반복하는 루틴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볼게요. 그러면 원리를 가르쳐 드릴게요. 어제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재무제표를 구성한 요소는요, 5개지만 가장 중요한 재무제표는요, 2개. 일정 시점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기말 재무상태표. 그 다음에 일정한 기간의 경영성과를 나타나는 기간 손익계산서.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걸 구성한 요소가 뭐야? 재무상태표는 3개. 자산, 부채, 자본으로 표현해요. 손익계산서는요, 2개로 표현해요. 수익과 비용이라는 요소로 표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 정부의 요체라고 불리는 재무제표를 구성한 요소가 5개잖아요. 그러면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이렇게 되잖아요. 5개. 이 5개를 어떻게 기록하냐 이거잖아요. 그죠? 기록하는 방법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정보를 만드는 요소가 5개니까 5개를 어떻게 기록해야지 정보가 될 건지, 그죠? 누가 만들었는지 글자기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산, 그죠? 자산의 증가부터 할게요. 자산의 증가와 비용의 증가는요, 뭐 발생이라고도 하는데요. 일단 여러분들이 증가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처음엔 잘 개념이 없으니까. 나중에 이제 발생이라는 개념을 그다음부터 익히면 되니까. 일단 늘어나는 것. 자산은 지금 현재 자산을 잘 모르면 그냥 내 재산 중에 현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현금이 들어오면 차변에 적는 거예요. 그러면 비용이 발생하면요, 그러니까 경비 같은 거 돈 나가잖아요. 발생하면 그거는 차변에 적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산과 비용은요, 차변에 적는 거예요. 차변. 일단 그 반대 거래인 있죠. 감소 거래 나중에 생각해요. 일단 처음에, 그죠? 발생과 소멸이니까, 그죠? 그다음에 부채가 발생하면요, 자본이 발생하면 대변, 수익이 발생하면 대변, 이렇게 됩니다. 이 원리가 바로 있죠. 복식부기의 원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밖에 없어요, 솔직히.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얘를 잘 기억해서 거래를 잘 보고 잘 넣어주면 돼. 차변, 대변 잘 구분해서 이제 딱딱 해주면 돼. 근데 그게 연습이 좀 필요해요. 연습이. 그리고 회계 처리하는 있죠. 이 영원한 딜레마가 있죠. 여러분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건데, 차변부터 적는 거예요? 대변부터 적을까요? 뭐 이런 거죠.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부터 기록하냐 이거죠. 차변부터 먼저 적고 대변을 기록하는 거냐, 대변부터 기록하고 차변부터 적는 거냐. 그거에 대한 기준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거기에 대한 기준을 얘기하고 있는 책이 어디에도 없죠. 그게 왜 없냐면요, 상황에 따라 약간 다르지만 그래도 이제 원리는 있다고요. FM은 있다고요, 원칙은. 근데 원칙보다 좀 더 있잖아요. 그걸 반대로 하는 경우가 더 쉬울 경우도 있어요, 이해하는데. 하지만 여러분들이 원칙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원칙에 따라 이 프로그램이 설계되어 있다고요. 프로그램 우리가 있죠, 딱 운용을 하다 보면 차변부터 먼저 적을지 대변부터 적을지죠. 그게 딱 있죠. 얘의 그죠. 우리 나중에 이제 전표를 입력하면 그게 딱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 형식으로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그죠. 나중에 내가 배운 얘기가 그대로 있죠. 흐름적으로. 물 흐르듯이 흐름적으로 딱딱 맞아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역행하면 되게 힘들거든요. 습관이 중요해요. 근데 키라는 거 있잖아요. 키보드 치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습관이 잘못 들인 사람들은 보면, 그죠. 그게 그러니까 습관 되기 전에 배우면 고칠 수 있는데 습관이 완전히 된 사람은 못 고쳐요. 근데 내가 잘못된 습관을 고치기가 얼마나 힘든데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도 여러분 초급 과정이니까 제가 키인 하는 거, 여러분들 보고, 그죠? 처음부터 자본이 잘 따라오면 될 것 같습니다. 실기적인 거. 저도 실기도 법인 결산, 세무전 몇백 번 해봤으니까 여러분들, 그죠? 실기라는 것도 해볼 만큼 해봤으니까요. 웬만한 거는 다. 그러니까 여러분, 초학자들이니까 처음에 잘 배워가지고 따라오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회계에 있어가지고 아직 애기인 거예요. 돌도 안 지났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꾸 커야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세요. 나 조금 아는데, 그럼 본인이 그 아는 것을 장점으로 승화하되, 그 본인이 아는 것들은 제가 볼 때는 도움은 되지만 그게 절대적으로 합격에 있죠. 엄청나게 절대적인 요소는 아니에요. 도움이 좀 된다 이거잖아요. 방심하지 말아요. 우리 강의를 하다 보면 제가 강의할 때 이런 분이 최고 힘들어요. 조금 애매모호하게 아는 분은 오히려 아니한만 못해요. 조금 아는 거 있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아예 모르는 사람이 나아요. 왜? 모르는 사람은 그냥 그 개념을 그대로 스펀지처럼 빨아들여가 그대로 하거든요. 아니, 그대로 합격하는데, 그대로 하라고 했는데 사람은 자기가 있잖아. 자기 판단에 따라 자기 멋대로 하거든요. 조금씩 멋대로 해봐요. 나중에 저는 있잖아요. 이 궤도를 멀리 보고 끌어가는 있죠. 하나의 단계가 필요한데, 그 단계를 자기 멋대로 옆으로 삐져나와서 이탈해서 다시 올라가는 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시간이니까 미리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저분은 좀 공부를 더 했으면 좋겠는데 라는 분은 공부 안 해요, 별로. 저분은 공부를 안 해도 충분히 합격할 것 같은데 공부 더 열심히 해. 항상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해야 합격할지 몰라요. 왜? 합격 안 해봤으니까. 합격해보면 볼륨을 알아요.
근데 그 볼륨은 제가 알아요. 제가 알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의 그 수준을 파악해 보는 거예요. 저분은, 그죠? 예, 이 정도의 그 양이 필요한 건지, 그죠? 부족한 분은 더 많이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여러분은 본인 잘 몰라요. 제가 알아요. 한 일주일만 하면. 그죠? 그래서 이제 개별적으로 조금 더 멘토도 드리고 하는 이유가 다 여러분들 합격하시라고. 그 다 취업하시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를 제가 잔소리 같이 들리는 말이 하염없이 잔소리라면 뭐 제가 여러분한테 그저 관소리를 왜 해요? 어떤 반은 뭐예요? 여러분하고 그저 아이 컨택도 안 해요. 그냥 제 혼자 그냥 쭉 아이 컨택 안 해요. 그냥 쭉 하고 아시겠죠? 넘어간다고요. 그렇게 안 해요. 여러분들의 구성원이 다르잖아요. 색깔이 다른데 어떻게 똑같이 일률적으로 로봇처럼 하겠습니까? 자, 그러면 저거다, 그죠? 저거부터 먼저 익힙니다. 여기 먼저 얘기해 볼게요. 복식부기라고 했죠? 모든 거래를 이중으로 기록하여. 이 이중이라는 게 뭐예요? 인과관계. 그 다음에 인과관계는요, 재산의 증감을 일으킨 결과, 결과의 원인을 같이 적는 부분이 바로 복식부기의 원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복식부기는요, 우리가 이제 회계학을 공부하기엔 전제 조건이다. 얘는 기록하는 방식이잖아요. 우리는 회계를 공부하는 거는 정보를, 그죠, 이용하는 측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보를 만드는, 그죠, 기계 매뉴얼을 익히는 거다고요. 기계에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하는 게 회계학이라면 단순하게 그거를, 그죠, 만들기 위한 하나의 과정, 도구, 기계가 뭐예요? 북이라는 거죠. 근데 이걸 좀 익숙해야 돼요. 그냥 눈으로 보면 안 돼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되게 있잖아요. 이 복식부기를 힘들게 익힌 것 같아요. 제가 가르쳐 준 대로 저는 안 배웠어요. 저는 학교 다닐 때, 여러분들 영화 아시죠? 1987년이라고 아세요? 영화